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에 가려진 제가요. 저는 얼굴을 돌렸지만 남편이 제 얼굴을 다시 돌려 세웠어요. 봐. 우리 모습 싫어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어요. 낯선 공간 거울에 비친 우리 그 모든 게 저를 더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 남편은 65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7살 많아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21, 남편은 28이었죠. 당시엔 나이 차이가 꽤 난다고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 대수였나 싶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둘 다 서울로 올라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저희는 광안리 근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3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해왔어요. 해운대 중심가에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죠.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딱히 어렵지도 않고요. 그냥 평범하게 월세 받아 생활비 보태고 남편 수입으로 생활하는 정도예요. 이 나이면 다들 비슷하겠죠? 그런데요. 저는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 때문이에요. 요즘 남편이 많이 이상해졌거든요. 상상할 수조차 없이 남편은 원래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그래도 이해가 됐죠. 혈기왕성한 나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나이를 먹으면서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보통은 나이 들면 그런 게 줄어든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정반대예요. 예순이 넘어서부터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민지 엄마, 우리도 이제 좀 즐기고 살아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왔어요. 그 뒤로 남편은 난생 처음 보는 속옷을 사오고 란제리를 사오고 쇼핑백을 들고 올 때마다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입어봐. 처음엔 황당했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왜 입냐고 부끄럽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냥 웃으며 말했어요.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즐기는 건데 뭐가 부끄러워. 원래도 특이한 양반이긴 했지만 저희 남편은 삶의 낙이 부부관계인 듯 했습니다. 다른 취미는 없어요. 골프도 안 치고 등산도 안 가고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냥 집에서 저랑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남편이 집에만 있으면 온 관심이 다 저한테 쏠리거든요. 사실 이게요. 몇 달 전 부부 동반 모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모임에서 다른 남편들이 저를 보고 아니 민지 엄마는 왜 군살이 안 붙어? 혼자 뭐 좋은 거 드셔? 혼자 안 늙네. 색시집 가도 되겠어. 연신 저를 칭찬하기 시작했고 아내들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나만 늙네. 자기는 타고났네. 타고났어. 에휴. 다들 농담처럼 하는 소리였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이 달라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부터 남편이 말했습니다. 왜 남의 마누라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난리들이야. 그냥 인사치레 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남편은 계속 그 이야기만 했어요. 다들 당신이 젊어 보인다고 그러더라.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뭘 그렇게 봐요? 그냥 새삼스럽네.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더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게 마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니까 본인 소유를 재확인하듯이 말이죠. 며칠 뒤엔 남편이 백화점에 갔다 온다고 나갔다가 저녁 때 돌아왔는데 손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열어보니 란제리였습니다. 검은색, 빨간색, 레이스가 달린 것까지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 당신 어디 아파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이뻐해줄 때 입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장난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진지해 보였어요. 당신 정말
제가 어이없어 하는데도 남편은 계속 쇼핑백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샀어. 오늘 당장 한번 입어봐. 지금요? 응. 지금 남편의 목소리에 장난기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어요. 결국 저는 그날 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옷을 입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좋네. 딱 그 한마디만 하고는 저를 안방으로 이끌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뭔가를 사왔습니다. 처음엔 속옷이었다가 나중엔 향수, 로션, 이상한 기구들까지. 당신 이건 또 뭐예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남편은 마치 생활하듯이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사오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 대체 어디서 이런 걸 알아오는 거야? 어느 날은 남편이 또 쇼핑백을 들고 왔는데 이번엔 제 옷이었어요. 원피스인데 꽤 짧은 길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당신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 나이에 이런 짧은 치마를 나만 보는 건데 뭐가 어때?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나만 보는 건데. 그 말이 저를 설득했던 것 같아요. 밖에 나가 입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남편한테만 보이는 건데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지 엄마, 우리 곧바람 좀 쐬고 올까?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차키를 들고 나오며 말했어요. 어디 가게? 엊그제 누가 그러더만 저기 가면 좋은 데 있다고. 어디? 남편은 그냥 웃으며 차에 타라고만 했어요. 차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러브 호텔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당신 노망났네. 노망났어. 우리 젊을 때 이런 데 안 가봤잖아. 남편은 태연하게 차를 세우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자. 뭐 어때? 당신 정신 있어요? 우리 나이가 몇인데. 제가 황당해서 차에서 안 내리려고 하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민지 엄마 아무도 우릴 모르는 동네야. 그냥 한번 경험해보는 거지 뭐. 아이고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젊은 사람들만 오는 데가 아니야. 요새는 우리 나이 또래들도 많이 온대. 누가 그래요? 부동산 사무실에 오는 손님 중에 여행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남편이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다니네. 결국 저는 남편한테 이끌려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사람은 없었고 무인 체크인 기계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남편이 기계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저도 옆에서 같이 봤지만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당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이야. 잠깐만. 남편이 이것저것 눌러보는데 화면만 이상하게 바뀌고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참. 둘이서 한참을 씨름하다가 남편이 옆에 있는 전화기를 발견했어요. 여기 전화가 있네. 남편이 수화기를 들었더니 카운터로 연결됐나 봐요. 저기 이 기계를 어떻게 쓰는 건지 전화 너머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더라고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기계를 조작했어요. 결제를 하고 나니 그제야 방문이 열렸습니다. 휴, 겨우 됐네. 남편이 저를 보며 웃었어요. 저는 창피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런 데 와서 이러고 있네. 저는 여전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데를 오다니 들어가니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큰 침대가 있고 욕실도 있고 벽면에는 큰 거울까지 있더라고요. 봐봐, 괜찮지? 남편은 신이 나서 이것저것 보여주며 마치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침대 끝에 앉아서 가방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 부끄럽고 창피한데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낯선 공간 집이 아닌 이곳 그게 뭔가 설레더라고요. 하지만 그 설렘은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히 퉁명스러운 말투가 나왔어요. 같은 방이구만. 당신은 돈 아깝게 이런데 돈을 왜 써요? 제가 물으니까 남편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뭐하러 그러긴 둘이 시간 보내려고 지내두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집에서는 맨날 똑같잖아. 여기는 좀 다르고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곤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저를 안더라고요. 이리 와봐. 부끄러워요. 제 입에서 부끄럽다는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익숙한 남편인데 장소 때문이었을까요? 뭐가 부끄러워? 우리 부부인데. 남편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어요. 평소와 같은 손길인데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저도 모르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남편이 제 턱을 들어올리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상하게 더 예뻐 보이네.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옷을 풀어 헤치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급하기만 했던 남편이 오늘은 정말 천천히 하더라고요. 당신 오늘 왜 이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이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여기선 시간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집에선 늘 뭔가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습관적으로 빨리빨리 끝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여기선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에 가려진 제가요. 저는 얼굴을 돌렸지만 남편이 제 얼굴을 다시 돌려 세웠어요. 봐. 우리 모습. 싫어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어요. 낯선 공간 거울에 비친 우리 그 모든 게 저를 더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참으려 애썼지만 평소보다 더 크게 새어나왔어요. 제 입을 가리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긴 괜찮아. 아무도 신경 안 써. 평소와 같은 행위일 뿐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남편도 평소와 달랐어요. 제 구석구석을 확인하듯 움직임 하나하나가 느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을 손가락마디로 긁었고 이 순간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설레고 낯설지만 익숙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남편이 저를 돌려 세웠어요. 거울을 마주보게.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보여. 싫어요. 당신 정말 거울 속에 비친 우리 모습. 얼굴이 붉어진 제 모습과 열중한 남편의 모습. 저는 눈을 감으려 했지만 남편이 속삭였어요. 눈 떠 우리 보자. 그렇게 한참을 더 했어요. 남편은 끝날 기미가 없었고 저는 이미 몇 번을 당신 이제 그만. 둘 다 쓰러져. 한참을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좋았어. 대답은 안 했지만 사실 좋았어요. 집에서와는 다른 느낌, 낯선 공간이 주는 설렘. 그게 저를 평소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일어나 욕실로 갔다가 젖은 수건을 들고 왔어요. 제 몸을 닦아주며 또다시 눈빛이 돌변했습니다. 당신 또 하려고요? 응, 시간 많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지만 막상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이곳에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희는 그 방에서 몇 번을 반복했어요. 집에 돌아올 땐 저는 녹초가 돼 있었고 남편은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다음에 또 오자. 남편의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선 나쁘지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익숙해진 걸까요? 아니면 저도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요즘은 자꾸 그게 헷갈립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잘 맞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니 잦아들 줄 모르는 남편의 욕구가 버거워지긴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누가 남편 정력 자랑을 하고 다니겠냐만. 가끔 제 마음은 무시하고 덤비는 남편이 버거울 때면 친구들한테 말이라도 꺼내볼까 싶다가도
우리 남편이 요즘 너무 심해서 이런 말을 어떻게 입 밖에 꺼내나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서 속으로만 사귀고 삽니다. 더군다나 예순이 넘은 나이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에이, 거짓말이지. 그 나이에 그게 되겠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돌아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모여서 남편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 남편은 요즘 그런 거 관심도 없어. 맞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이 오가는데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입니다. 속으로는 우리 남편은 정반대인데 하면서도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 호텔에 재미를 들인 남편은 몇 주 뒤 또 저를 데려갔어요. 민지 엄마, 오늘 나갈까? 또요? 응. 저번에 좋았잖아. 저는 내색은 안 했지만 사실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이었어요. 방에 입실하자마자 남편과 저는 눈을 마주치고 놀랐습니다. 웬만한 곳은 방음이 잘 될 텐데 거기는 그러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소리 누구 하나 죽어나가나 싶을 정도였고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는데 저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거에 아무렇지 않았던 남편마저도 얼굴이 상기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방 한쪽 구석에 정체불명의 의자가 보였어요. 일반 의자와는 다르게 생긴 뭔가 특이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보더니 제게 말했어요. 올라가 봐. 이게 무슨 요한.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얼른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의자에 올라갔습니다. 앉아보니 일반 의자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높이도 적당하고 각도도 이상했고 뭔가 용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섰어요. 아, 제 입에서 처음 듣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각도가 달라서 그런지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이거 좋은데. 옆방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렸고 저희도 어느새 그 소리에 흡수되었습니다. 작게 해요. 들려요. 제가 속삭였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여긴 다들 그래. 신경 쓰지 마. 옆방 소리는 이제 신경도 안 쓰였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시끄러웠으니까요. 의자에서 또 침대에서 그날은 평소보다 더 오래 걸렸어요. 나중에 정리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방으로 가볼까? 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지만 사실 궁금하긴 했어요. 다른 방엔 또 뭐가 있을까? 그렇게 그곳을 나와서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 사장님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사는 하면서도 저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메뉴를 보고 있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불륜으로 의심하는 거 아니야? 호텔 근처 식당이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나이 또래 부부가 한낮에 호텔에서 나와 밥을 먹으니 사장님이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놀러 오셨어요? 아, 네, 경치가 좋네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다음부턴 좀 멀리 가서 먹어요. 여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볼 것 같아요. 뭘 그렇게 봐? 아니, 불륜이나 그런 거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인데 뭐가 어때? 떳떳하게 있으면 돼. 그래도 저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남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드셨어요? 또 오세요. 그 웃음이 뭔가 의미심장해 보여서 저는 황급히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에게 말했어요. 다음엔 절대 여기 근처에서 안 먹어요. 왜? 음식 맛있던데 창피해서 어떻게 다시 가요? 남편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부부 맞잖아. 그래도 저 사장님이 우릴 어떻게 봤을지 그냥 사이 좋은 부부로 봤겠지. 남편은 태연했지만 저는 한동안 그 식당 생각만 하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또 그 근처 호텔을 가자고 하면 저는 꼭 확인했어요. 밥은 집에 가서 먹어요, 우리. 그래, 알았어. 남편이 웃으며 약속했지만 가끔은 또 그 근처 식당에 가자고 했어요. 음식이 맛있잖아. 싫어요. 창피해요. 사장님이 우릴 기억이나 할까? 기억해요. 분명히. 결국 우리는 다른 식당을 찾아다녔고 그게 또 우리만의 재미가 되었습니다. 호텔 다음엔 맛집 찾기.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에요. 이 나이에 호텔 다니는 것도 모자라. 식당 사장님 눈치까지 보고 있으니. 하지만 그것도 우리만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었던 것들이 저에게는 혼란과 새로운 국면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남편의 익숙함을 지루하게 여겼던 걸까? 집에서의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침대,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방식. 그게 싫었던 건 아닌데 어느새 익숙함이 무료함으로 바뀌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소만 바뀌어도 남편이 새롭게 느껴지고 제 몸도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의 잦은 요구가 부담스러웠던 건 맞아요. 하지만 한편 그 익숙함 속에서의 지루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이라는 낯선 공간, 특이한 의자,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 그 모든 게 저를 다시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조금은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문득문득 그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눈이 마주치면 괜히 얼굴이 붉어지고 시선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왜 그래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달라졌다는 걸. 예전처럼 시큰둥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그게 남편 때문인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제 안에 있던 모습이 이제야 나오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 부담스럽고 힘들기만 했던 게 이제는 조금씩 기대되기도 한다는 것. 그게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동네 부부들이 모여 회를 먹고 있었어요. 술이 몇 잔 돌아가니 아내들끼리 농담 섞인 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양반은 스님이 되었어야 돼. 옆에 앉은 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 아이고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 또 다른 아내 한 명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그래서 남편 아랫도리 기능이 어떤지도 몰라. 고장난 건지 정상인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깔깔깔 웃으며 공감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물만 마셨습니다. 입이 근질거렸어요. 우리 남편은 정반대인데. 하지만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민지 엄마는 어때? 갑자기 최 여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뭐 비슷해요.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옆에 있던 강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왜 혼자만 얼굴에 꽃이 피었어? 박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맞네. 우리 나이면 얼굴이 푸석푸석한데. 민지 엄마는 윤기가 흐르네. 저는 얼굴을 붉히며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들켰나 싶었어요. 저건 비싼 거 갖다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부부 생활 잘하는 사람 얼굴이야. 최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키득거리며 웃었고 저는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렇게 남편과 집에 돌아오는 길 대리운전 기사님이 운전하고 취한 남편이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말했습니다. 당신 젊었을 때 진짜 예뻤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지금은 뭐 할머니 같아요. 제가 삐친 듯이 말하자
남편이 웃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도 다른 아줌마들에 비하면 연예인이지. 참나. 저는 고개를 돌렸지만 남편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나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 평생 당신만 보잖아. 그 말에 저는 곰곰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렇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저 말고 다른 여자를 쳐다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부동산 사무실에 젊은 여자 손님이 와도 남편은 그냥 일만 했고,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여자 이야기를 해도 남편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저한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지금도. 그게 때론 부담스럽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론 감사한 일이기도 했죠. 당신 제가 조용히 불렀지만 남편은 이미 눈을 감고 있었어요. 대리운전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 좋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부축해 들어갔어요.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기는데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왜요? 자야죠. 고마워. 갑자기 왜 이래요? 남편이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냥 고마워서 평생 나랑 살아줘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평소에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술 먹었을 때나 이렇게 속마음을 꺼내놓는 사람이에요. 술 먹으면 왜 이래요? 제가 민망해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 남편이 놓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설거지하는 당신 뒷모습을 보는데 예전 같지가 않더라. 뭐가요? 그냥 어깨도 내려가고 손도 거칠고 애들 키우랴, 집안일 하랴. 이제 보니까 꽃 같은 나이에 나한테 시집와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흔한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한테 뭐 해달라는 말도 없고 그냥 묵묵히 살아왔잖아. 부동산 일이 잘 안 될 때도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당신한테 계속 관심 갖는 거밖에 없더라. 당신 다른 남편들처럼 돈 많이 못 벌어다 주고 좋은데 여행도 시원하게 한번 못 보내주고.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건 내 사랑밖에 없어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당신한테 집착하는 거야.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알아. 근데 나는 그것밖에 못해. 저는 그제 알았습니다. 남편의 그 집요한 관심이 끊임없는 욕구가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게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는 걸. 당신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는 불만 없어요.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남편이 저를 안았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그 품이 따뜻했어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자꾸 그러는 게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저는 남편의 굽은 등을 토닥였습니다. 바보 같으니 응. 나는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에요. 후회도 없고 매번 그렇게 안 해도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알아요. 남편이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당신이야말로 고마워요. 평생 나만 봐줘서 가장 노릇하느라 애썼어. 당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저를 안고 잤습니다. 평소처럼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제 체온만 느끼며 저는 남편의 품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그 집요한 사랑이 부담스러웠던 건 맞지만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다는 걸. 돈도 화려한 선물도 아닌 그저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원하는 것. 그게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눈을 뜨며 말했어요. 어제 내가 무슨 말했어? 기억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응. 그냥 안 자빠졌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남편이 한 말들은 제 가슴 속에만 간직하기로 했어요. 그게 남편의 진심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여행 중이에요. 꽃도 보러 가고 유치한 것도 해보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남편은 여행지마다 이쁜 호텔을 검색합니다. 못 살아 정말 하다가도 저도 이제는 뭐 나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속옷에 낯선 러브 호텔을 찾는 남편을 보며 사실 살짝 의심도 했습니다. 이 양반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저를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은 자기가 줄 수 있는 걸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썼던 거죠. 화려한 해외여행은 못 보내줘도 우리만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주려고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부부의 방식입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순이 넘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왕성하고 저는 여전히 버거워하면서도 조금씩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고민이었고 부담이었던 게 이제는 우리만의 사랑법이 되었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제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남편은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속옷을 사오고 이상한 호텔을 예약하고 저를 끌고 다니겠죠. 저는 그때마다 한숨을 쉬면서도 결국엔 따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니까요.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 남들이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만 알면 되니까요. 이게 우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특별하고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행복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저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믿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순이 넘어서 그게 가능해. 과장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나이가 들면 그런 게 줄어든다고들 하잖아요. 주변 친구들도 다들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버거웠고 정신적으로도 부담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왜 이러는 걸까?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우리만 이상한 건가? 그런 생각에 혼자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누가 믿겠어요?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걸. 화려한 선물도 달콤한 말도 서툰 남편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던 거죠. 온 마음을 다해 저를 원하는 것. 그게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힘들 때가 있어요. 몸이 안 따라줄 때도 있고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남편이 여전히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것, 저만 바라본다는 것,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것보다야 집에서 저한테 이러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는 조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부끄럽고 창피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만의 추억이 되었고 낯선 공간에서의 설렘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요. 남편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힘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가끔은 남편한테 말해요. 당신 좀 쉬게 해줘요. 그러면 남편도 알아듣습니다. 부부니까요.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혹시 저희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왕성한 남편을 둔 분들, 그게 꼭 문제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다는 증거니까요. 다만 서로의 체력과 상황을 고려해서 적당히 조절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힘들어요. 알았어. 그냥 안고만 자자. 이렇게요. 예전엔 남편이 이런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제 말도 들어주려고 노력해요. 부부는 함께 늙어가는 거니까요. 서로 맞춰가면서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부 사이의 애정이 식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더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땐 몰랐던 것들을 이제야 알게 되는 거죠.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남편은 계속 이상한 속옷을 사올 거고, 호텔을 검색할 거고, 저를 끌고 다닐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한숨을 쉬면서도 결국엔 따라갈 거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니까요. 남들이 이상하게 봐도 믿지 않아도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서로의 욕망도 한계도 부끄러움도 다 받아들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부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해운대 바닷가를 산책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그리고 아시겠죠? 우리만의 시간을 보낼 겁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 그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반려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